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91페이지 7. 유년의 길을 판단한 핵심 지점. 앞에서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년기의 단처, 유년기가 잘리는 곳, 유년월이 일어나는 지점에 근거하며 알 수 있는 것은 간지의 기는 매년 인월에서 시작해서 축월까지 순조롭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시작이 있는데 끝이 없거나 시작이 없는데 끝이 있거나 혹은 멈추고 잘리고 또 계속 이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의 흐름이 막힌 곳, 기가 단절되는 곳에서 어떻게 각 십신들의 기륭을 논하고 또 어떤 십신이 공교롭게 기가 끊어지는 곳에서 상처를 입었다면 다시 기가 연결될 때 이르면 이 십신은 다시 복원을 논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인성이 침탈되면 상응하는 십신의 기가 단절되는 거죠. 올해가 을사년입니다. 을사년 예를 들면 인월은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갑술, 을해, 병자, 을축 이렇게 12개월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무인월, 기묘월, 인묘월 보면 이때는 우리가 통상 목의 기운이 강한 월이라고 하죠. 목월. 그런데 천간에 있는 무와 기는 천간 노선끼리는 작용을 하긴 하지만 일단 을목이 지금 전년도에서 지금 일어나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한테 무와 기는 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동주상에서 인목 위에 무토가 있기 때문에 극을 당하죠. 묘목위에 기토가 있기 때문에 기토도 극을 당하죠. 그래서 일단 인묘월은 무기토가 극을 강하게 입어서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죠. 물론 지지에도 단절이 되고 있고요. 경진 신사월은 일단 목의 기운이 중단될 수밖에 없죠. 금의 기운이기 때문에. 또한 동주를 보면 지지에서 천간을 극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천간에 있는 금의 기운이 작동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간목이나 을목은 이때는 중단된다. 다만 을목의 경우에는 경진월 같은 경우는 극을 받긴 하지만 을경합으로 일부분은 그 기운이 유지되고 있다. 신월에 가면 중단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간목은 경금월에 완전히 극을 받아서 중단되는 건 분명한데 을목은 경금월에 약간의 숨통은 트이고 있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모 개미월이 됐습니다. 이때는 지금 을사사가 작동하고 있는 시기죠. 그래서 5월이나 미월은 을사년에 5월이나 미월은 사화가 작동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화와 토가 매우 강하겠죠. 그래서 또 천간에 있는 임수나 개수는 그 근원이 없어서 후기가 절멸된다. 그 다음 지금 갑신이죠. 갑신, 을유, 그죠? 병술, 정해,
좀 더 있네. 무자 기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갑신을유년, 이때는 다시 갑목과 을목이 부활하죠. 그런데 동주에서 갑신을유 금이 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갑목과 을의 힘은 역량은 매우 약하다. 다만 갑목과 을의 기운은 분명히 천간에 있기 때문에 작용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병술월, 정해월, 병술, 이때도 병술월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작동을 하고 있지만 이미 을목이 다시 목이 복원돼서 유행하는 시기죠. 그래서 이때는 목과 화를 같이 본다. 뭐 이런, 어쨌든 을사월이면 뭐 반년 동안은 을목이, 그다음에 반년은 사화가, 이렇게 보는 건 굉장히 1차원적이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전년도에 일어나서 당년도에 쭉 흘러가다가 또 중단되고 다시 흘러가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지금 보자고 하는 것이 이 핍진법의 그 체계죠. 그리고 이 체계, 지금 호일명 선생은 이 핍진법의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사형거사나 광영사 이런 분들도 같이 이런 체계지만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씩 다르긴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매월 아니 매년 균일하게 기가 작용하지는 않는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자, 팔자는 임신, 계묘, 무자, 정사. 을사운, 임진년, 무신월, 기사일. 이건 이제 단철을 보려고 하는 건데, 임진년 양력 8월이면은 신월이죠. 신월. 휴학을 생각했는데 무신월 기사일에 휴학을 했다. 을모군이다. 여기서는 지금 전통적인 관점에 따라서 학업을 인성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인성. 우리 주호법에서는 이렇게 학업은 인성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식상이 태극점이고, 식상을 중심으로 희기를 따지고 배열을 따져서 봅니다. 어쨌거나 이 인성으로 보는 경우, 일단 원국을 이제 보면 정화는 정인인데 천간에 보신이 없다. 진종자평파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건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원령 분일용사 그 구결을 철저히 적용하자 하는 그 학파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월에서 분일결대로 격을 취하고, 그 분일결에서 사령하는 글자가 천간에 투간에 있으면 그것을 격으로 일단 논하고, 천간에 투간해 있지 않으면 천간 중에서 가장 왕한 글자를 국으로서 논하자. 이게 바로 진종자평파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격과 국을 구분해서, 격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일단 관기로서 출발점을 보고, 국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재부로서 출발점을 본다. 이런 거죠.
격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재부도 물론 같이 겸전한다. 국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관귀를 겸전하려면 좀 그만큼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 이런 것입니다. 그게 진종자평파인데 거기서 격국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1단계는 격을 세우는 지점을 일단 우리가 전통 격국법에서는 원령용신이잖아요. 근데 천간에 그 사령자가 투관하지 않은 경우는 가장 왕한 글자로서 국을 보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래서 격국을 세우는 지점을 먼저 봅니다. 입, 격, 국. 이것을 정한 다음에 호의가 있어야 되고 진가, 그러니까 유군, 무군, 유력, 무력이죠. 이거의 호의, 진가, 그 다음에 청순. 맑아야 청순, 맑고 순수해야 강한 거다 이거죠. 신강신약이 아니고 인성비겁이 아니고 맑고 청해야 강한 거다. 호의, 진가, 청순, 이게 3개 관문인데 이런 관문에 입각해서 성격됐는지 파격됐는지를 보는 것이 진종자평파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좀 더 깔끔하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지금 자평진전은 철저하게 원령 위주고 사령한 분일결에서 사령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령 본기를 어떤 이 사주팔자의 전체적인 그 격국을 세우는 지점으로 보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투간 그 다음에 지지에서 국을 이룰 경우 해지 국을 이룰 경우 투간한 경우는 투간한 대로 회국을 이룬 경우는 투간하지 않았어도 격을 세우죠. 그 외에는 전부 그냥 본기로 세울 수 있다. 이게 자평진전의 기본 격을 세우는 방법이고요. 뭐 변형된 요즘 뭐 우리 일부에서 변형된 방법으로 그 월지의 지장간을 가지고 본기가 투간하면 본기, 그다음에 여기가 투간하면 여기, 중기가 투간하면 중기, 여기와 중기가 투간하면 원칙은 여기가 더 강한 상태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하되 겸격 나머지 중기 투간자는 겸격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이런 지금 내용은 다음 건 자평진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건 이 팔자는 지금 보신이 없다. 천간 정화가 개수가 있고 임수가 있어서 극을 받고 있죠. 호일명 선생은 사길신이나 사용신 이런 개념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천간과 지지도선을 따라서 성격이 되고 파격이 되고 보호신이 있는 점지를 보는 것은 똑같다. 그래서 천간과 지지 두 개의 노선을 따라서 어떤 격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천간에서도 이루어지고 지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천간에서 이루어지는데 지지에서 방해를 한다. 그러면 그건 완전한 격국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천간에서 호의가 있는데 지지에서 그 호의를 깨트린다. 뭐 이러면 또 보호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천간, 지지 두 개의 노선상에서 보호하는 신이 손상을 받는지 여부를 논하는 점이다. 호 선생은 일단 보호신이 상해를 받으면 귀신이 와서 극하는 것으로 본다. 우리가 이런 경우는 이제 관살 혼잡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천간에는 관만 있는데 지지에 살이 있다 그러면 그냥 그것도 관살 혼잡을 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천간과 지지 두 양쪽에서 격국으로 본다면 격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방해하는 걸 제거해야 되고 보호신으로 본다면 천간과 지지에서 똑같이 보호신이 있어야 되고 보호신을 깨트리는 글자가 없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을사운 을운 임진년 무신월에 휴학을 했다. 그래서 이 휴학과 관련한 것을 지금 분석해 보자는 거죠. 천간노선은 을목이 대운이니까 마침 정화를 생, 임수를 합하죠. 정화를 생해서 임수를 합하게 된다. 이렇게 그냥 지금 이 말은 그 유년이 임진년이기 때문에 자칫 을목이 정화를 건드렸는데 이 정화가 유년의 임수를 합한다는 건지 원국의 임수를 합한다는 건지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설명해 버리면 혼돈스럽고요. 좀 그때그때마다 좀 억지로 깨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동정의 개념을 집어넣어야 되고 주동, 피동의 개념을 넣어야 됩니다. 이런 걸 무시하면 지금 호 선생님이 무시하고 계시는데 이러면 공부하는 사람한테 좋지 않다. 임수가 없는 월에서 임수가 작용하지 못하고 6월이 직접 대원 원국에 작용한다. 이 말은 맞죠? 무월에 개수가 발동하여 정화 인성을 극거한다. 이 말도 맞긴 합니다. 자, 임수가 중단되는 시기에는 그러니까 유년이 중단되는 시기에는 6월이 직접 작용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무신월에서는 임수가 멈추기 때문에 무토가 원국에 작용합니다. 그런데 지지가 똑같은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년에도 작용하고 당연히 월에도 작용하고 시에도 작용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교재의 그 표현대로 정화가 임수를 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지금 유년의 임수는 지금 멈춰 있기 때문에 이 원국에 있는 임수가 일단은 첫 번째는 동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의 정과 연결돼야 되죠. 정사주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임신과. 지금 무신월이 되니까 일단 유년의 임수는 멈춰 있고 지지는 신자진 수국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임수가 동하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신도 동합니다. 그러니까 동한 임신주가 사신합으로 연결이 되어서 정임합도 연결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정확히 보려면 어떤 것이 동하고 그 동한 것이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야 그 두 개의
글자 간에 상호작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맹파에서 말하는 합동 이런 것이죠. 합해서 동한다. 사신이 합한다. 정임이 합한다. 합동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임수도 동하고 또 정화도 동하고 당연히 개수도 동하고 개수가 동하면 정화를 극하고 임수가 동하면 정화를 합하죠. 합과 극. 그래서 정화는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지지를 보면 지지신 6월의 신이 년주와 같으니까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래서 천간에 있는 임수는 동하는 것이고 간지가 같이 동하는 것이죠. 이 팔자는 어쨌든 신월이 오면 임진년 그 자체로서 신자진 수극이 이루어져서 그 신자진 상에 있는 글자들이 다 동하게 되는데 그것을 진토가 멈추는 때 그런 때가 아니라면 그대로 작용을 하는 거죠. 무신월이지만 기월에 기토가 진기인 때다. 그런데 설령 기토가 나오지만 그것은 역시 명국 월간 개수를 극하 이루지는 못한다. 무게합이 있으면 먼저 합을 늘어나기 때문이며 합은 어느 때이든 모두 먼저 올라오는 것이죠. 지지노선에서는 사화 편인이 있고 을사운, 그다음에 정사, 시주가 있죠. 그것의 보시는 묘목이다. 기후가 진기이니까 비록 호 선생은 상반월은 천간을 보고 하반월은 지지를 보라고 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집착할 건 아니다. 유금의 기가 나오는지만 보면 된다. 그 경우는 묘유상충, 유금이 묘를 극하여 편인 보신이 사라지는 거죠. 따라서 자수도 이때는 사화를 극할 수 있다. 개수는 병화를 극하지만 극하되 미진하다. 따라서 그 다음에 계산에는 복학할 것이다. 다만 어쨌거나 임수가 정화 편인을 합극하는 임진년에는 학업에 불리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기유월에 무신월이 되면 기유도 같이 동한다고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음간의 기는 간지 모두 양월에 시작하고 우리 동정, 주동, 피동 이런 걸 같이 봐야 되죠. 경찰이 나온다고 도둑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도둑들이 현행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만 그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을목 관성이 나올 때 명주가 휴학을 하는 이유, 임진년 이민월에 임수가 나오면 정화를 합할 수 있다. 그냥 휴학을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닐까? 계유월에 온다고 해도 명주를 휴학해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태극점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인성을 먼저 움직여 미치게 해야 그러니까 인성을 먼저 보고 그것이 연결이 돼요. 일주한테 직접 작용을 하게 돼야 되는 거죠. 신자진으로 연결되니까 일주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 분명하죠. 신약의 인성은 주로 사고를 주관한 인성이 희신 역할을 한 경우가 사고를 주관하는 거죠. 신강시에는 식상이 주로 사고를 주관합니다. 지금 이분 여기 설명은 사고가 자유로워지면 자의적이면 휴학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인성이 제대로 좋은 역할로 작동할 때는 사고를 주관해서 사고가
좋은 쪽으로 작동하고 있을 텐데, 여기서는 지금 휴학이 좋다는 게 나쁘다는 건지 우리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학생이 휴학을 하면 안 좋은 거죠.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안 좋은 건데 사고가 자유로워져서 휴학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인성이 필요한 사람이 인성운이 왔는데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매진해야 되는데 휴학했다, 이렇게 설명을 옳지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인성이 제기능 불가시에 부정적인 측면이 발현되는 것이 맞죠. 그러면 이것이 휴학이잖아요. 즉 희귀를 분별하지 않으면 일관성을 갖추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 선생의 설명은 좀 왔다 갔다 하죠. 인성이 지금 좋다는 거 나쁘다는 거지. 인성이 제대로 좋게 작용하면 휴학하지 않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것인데, 여기서는 지금 인성이 와가지고 인성이 움직여서 사고가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휴학한다, 이렇게 보는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십신 위주의 인성을 중심으로 억지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주어법으로 한번 볼까요? 임신, 계묘, 무자, 정사. 격신은 을목, 정관이고요. 용신은 계수. 그 다음에 간목을 제거하려면 무토로 일단 임수를 막아주고, 그래서 간목의 근을 없앤 다음에 병화로서 간목을 설하고 경금을 극하고 무토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무토는 계수를 합합이기 때문에 좋은 역할을 도리어 하지 못할 가능성도 많다. 이걸 주의해야 되죠. 병화가 굉장히 중요한 글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토 병화에서 이것들이 격용, 채용을 겸하고 있으면 그 글자가 손상되면 굉장히 타격이 크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병화가 그렇죠. 병화. 원구에 있는 정화, 지금 이 책은 정화 인성을 중심으로 봤는데, 제대로 된 인성 작용을 하는 글자는 사실은 정화가 아니고 병화입니다. 그래서 병화와 정화를 제거하는 계수, 이것들이 인성 병화가 제대로 작동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자죠. 정화 정의는 을목을 설하는 기신, 임수는 병화를 극하니까 기신이죠. 자, 우리가 보던 대로 학업을 공부해 보면, 자, 학업은 식상의 태극점이죠. 그래서 신중의 경금이 학업의 태극점인데 기신이죠. 그래서 병화로서 제거를 하고, 임수가 극하러 드니까 무토를 쓰고, 그 다음에 계수가 혼잡하니까, 정화가 혼잡하니까 계수를 씁니다. 그래서 병, 무, 개. 이게 학업의 희신이죠. 학업 기신은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글자들입니다. 경금, 임수, 정화, 기토, 간목. 근데 무토는 계수를 합구할 때 기신 역할로 바뀌게 되고, 을목은 기토를 제거할 때는 희신이지만 정화를 보호하고, 그죠? 계수를 설할 때 기토가 없으면 을목은 지신입니다. 기신. 학업에. 그래서 우리가 주보를 취하고 나서 어떤 태극점을 볼 때 다시 시기를 나눌 수 있는데, 주보에 해당되는 글자라고 해도 기신 역할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무토나 을목은 학업에는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팔자는 병화와 개수만이 진정한 학업의 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놓으면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뭐 계사년에 복하겠다? 당연하잖아요. 개와 병화, 뭐 무토도 사중에 있으니까 당연히 학업에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호일명 선생이 인성만 주구장창 중심으로 학업을 논하면 왜 계산형이 되면 정화가 극을 받는데 왜 학업 복학을 하게 됐는지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주보법으로 보면 먼저 태극점을 정할 수 있고 각 태극점에 해당되는 희귀신을 또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뭐 설명을 중언부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을은 본래는 격신운이니까 입자는 좋은 운이다. 다만 개수와 정화 간에 작용하여 기신 정화를 호위하게 되니 을목이 투관하는 운은 도리어 진로의 갈등이다. 학업에는 좋지 않다는 거죠. 임진년 임수는 기신인데 본래는 임수가 정화를 합류, 원국인 정화를 합류하는데 대운 을목이 정화를 생하고 있으니 유년 임수가 오면 합거된다. 따라서 임진년에는 정화와 임수의 길상을 얻을 수 있죠. 다만 지지는 신자진 수국으로 임계수와 같이 왕하죠. 이때는 병화도 제거되죠. 정화도 제거되고 그러니까 인성을 잃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식상도 잃는다. 학생 시기에 학업상의 문제이다. 중퇴가 아니라 휴학인 이유는 사화가 온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지금 운에서 오는 임수는 정화를 지금 운에서 오는 임수는 정화를 합거하면 좋은 역할을 하고 합류하면 안 좋은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정화를 합거해서 좋은 역할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 팔자는 지지에 자수 신금이 있어서 수국을 이루기가 쉽죠. 수국을. 그래서 화한테 굉장히 불리한 그런 구조다. 임진년에 임수가 발동하는 시기가 아닌 때, 즉 무신월은 대운과 원국에 직접 작용한다. 다만 진토가 원국과 삼합 수국을 이루니 신월에 임계수가 다시 왕해진다. 무토는 원국에 작용하여 계수를 합거, 임수를 극거. 그래서 무토가 기신 역할을 한다. 아까 무토가 기신 역할을 한 경우를 주의해야 된다고 했죠. 병화는 사라지고 무토는 기신 역할을 하니 식상의 문제가 발생. 학업상의 문제이며 병무의 녹지인 사화가 시지에서 유지되고 있으니 일시적인 중단이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하여튼 주보법을 잘 활용해 보면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어떤 팔자를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기묘한 비군이 기해, 병자, 의료, 갑신. 그리고 중점사항. 지지에서 천간을 논하는 것과 천간 시지를 논하는 것과 구별해야 되고 내기의 동태성질, 내기 중 합의 두 종류의 상황.
대운년 삼자간의 허실 명암. 우리가 내기라고 하면 실기, 외기라면 허기죠. 내기는 원국에 있는 글자의 기운이고요. 외기는 대운유년. 우리가 흔히 세운이라고 말하는데 세운은 태세의 세와 대운의 운을 합쳐서 세운이라고 합니다. 이게 6월도 포함되죠. 6월. 이게 내외의 구분이죠. 원국에 있으면 실이고요. 원국이 없으면 허. 대운도 원국이 원래는 없는 글자면 본질이 대운은 허기인데 거기다 원국에 없는 글자면 뭐 허기 그대로고 원국이 있으면 외기이면서 실기가 되는 거죠. 유년은 지지는 명이라는 것은 고정입니다. 고정. 항상 지지는 고정되어 있죠. 그런데 유년 천간은 항상 바뀌죠. 그래서 변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지 않은 거죠. 그때그때 다른 어떤 그 천간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암이다 그런 거죠. 안 보여서 암이 아니고요. 그때그때 바뀐다. 6월이나 유년은 지지는 항상 똑같다. 6월은 특히 명이죠, 명. 인월, 묘월. 그래서 지지는 명. 팔자를 볼까요? 기해, 병자, 을류, 갑신. 금문의 한 절의 주지인데 상반된 어떤 차이가 있다. 종교를 좋아해서 출가를 했는데 막상 들어와서는 불경 읽는 것도 안 좋아하고 밖으로만 활동하려고 한다. 그리고 여기저기 보시를 받아서 자선사업을 하고 학교를 짓고 하는 일은 참 잘한다. 수완이 좋은 여성이다. 우리가 흔히 승도라고 하면 신왕무의를 얘기하죠. 무의, 재관이 없는 경우죠. 그런데 이 지금 팔자는 인왕, 인성이 왕하고 신은 약하고 무의한 경우죠. 재관이 있긴 한데 전혀 근을 갖지 못함으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신왕무의. 신왕무의가 인왕, 신양, 신약, 무의죠. 월지 자수, 편인이 명주에 출가하는 주요 요인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죠. 성격, 시간, 간목, 겁재가 월간, 병화, 상관을 생하고 병화, 상관은 다시 연간의 편재를 생하니 상관 생지하는 것으로서 장사나 사업하는 구조다. 상관은 자신의 정화가 밖으로 노출되는 상징, 구제, 영리함, 변설의 재능. 그래서 많은 비구니들이 그녀에게 불경을 강의하라고 조언했는데 진득하게 외우고 공부할 생각이 없다. 밖으로 돌려고만 한다. 대운, 기묘, 원국에서 지지에서 금생수, 수생목, 신자 수국이 있고 해묘 목국이 되니까 금생 수생목 하죠. 그래서 관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은 신을 인생신 하니까 관운이 나쁘지 않다. 이때 주지가 된 거죠. 갑신주, 시주, 갑신주. 그게 신자진 수국이 이루어져서 신금이 관인데 그게 신자 수가 되면 인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성과 관성이
시상에 간목을 타고 올라와서 미치니까 인성, 관성을 내가 득하는 거죠. 인성은 윗사람의 보, 관성은 어떤 명예를 얻고 자리를 얻는 거죠. 그래서 주지를, 간목은 경쟁성, 비겁이니까. 그래서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경쟁을 이기고 주지 자리에 가게 된다. 그런데 기토 편제는 간목 겁제를 합하니까 김효은의 오로지 허명일 뿐이다. 연결은 되기는 되는데, 갑기합으로 연결은 되기는 되는데 허명이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경지는 경금 관성이 투관하고 지지진토는 신유음을 생하는데 재생권에서 관성이 동력을 가진다. 경진운이 되면 대운에서 신자진 삼합수극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신재, 아니 신금 관인데 관. 그다음에 진토재, 이것이 인성으로 바뀌어서 모두 내가 얻는다. 개득기죠. 그래서 이때가 가장 좋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았다. 재, 신관, 진재, 그다음에 인성, 자수. 이게 전부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하게 되니까 이런 쪽에 좋았다. 근데 지금 진운 지금 가서 삐그덕거리기 시작했고 뒤통수 맞고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김효년, 그 다음에 신사년. 김효년 9월 갑술월, 김효년 갑술월. 기토는 간목 겁제의 합을 당하니 전제를 빼앗기는 의미. 기토는 갑월에 활동이 중단된다. 6월 간목이 직접 원국 기토를 합과한다. 아까 음간은 시작은 양간이고 멈추는 건 음간이죠. 그리고 음간의 경우는 또 원국에 있는 어떤 글자, 어떤 글자를 합할 때, 유년의 글자가 멈추는데 합으로 다시 작동력을 갖게 된다. 이런 경우도 합이 있으면 여기서 김효년 갑수로 같은 경우는 천간기는 실제로는 을해월에 완전히 멈추고 갑술월에는 극을 당하긴 하지만 합으로 약간의 기운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기토는 전혀 작동을 못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지금 두 개의 간목과 두 개의 기토가 서로 합을 하고 있으니까 정지된 기토도 합하는 정도의 작용은 가능하다. 그래서 도리어 두 개가 다 완전히 멈춰 서로 기반되는 거죠. 두 개의 갑과 기가. 합거라고 우리가 보는데, 보통 우리가 합하면 합거로 대부분 보이긴 하지만 이 경우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주어법에서는 합과 합류를 따지지만 전통 이론에서는 대부분 윤현이나 대운에서 원구의 글자와 합하면 그냥 합구로 봅니다. 그런데 기반으로 본다. 기반. 이갑 이기로서 여기서는 기반으로 본다. 신사년 병신월. 신금은 병월의 작동이 중단되죠. 그런데 또 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신금이 정유월인데 정유월에는 완전히 제거가 되지만 신사년의 신금은 병신월에는 조금의 어떤 활동력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유월지 신금은 유년지 사화의 작동 구간이죠. 먼저 사화 작동하고 또한 원구에 동일한 글자가 있으니까 작동하는 것이 되는데 유년지 사화는 원구 해수를 충하고 사실 신을 합한다. 또 사화 축에 금국을 이루죠. 유년천간의 신금은 작동을 멈추지만 금국에 경신금이 동하는 것이니 유월과 같은 원국의 병화 상관이 금국의 신금에게 암합을 당하여 원국 머리에 있는 시간 간목은 평소 연간 기토에 대해서 호시탐탐하는데 병화의 통관이 있기 때문에 간목은 평소에는 기토를 손상하지 못한다. 근데 이게 병화가 사라지니까 드디어 합한다. 이렇게 지금 된다는 거잖아요. 글자 간의 어떤 작용을 보면 이렇게 설명해도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의 어떤 그 흐름, 중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하는 그 핍진법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생겨버리는 거죠. 내기란 내기도 동태적이다. 항상 동하게 되면 동태성을 갖게 되는 거죠.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결이 된 연결. 여기서 지금 병신월에 병신이 지금 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신이 직접 원국에 작동을 해서 연결이 되어야 그 효과로서 다른 글자들도 작용을 갖게 되는 거죠. 신사년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갑기합으로 설명을 하려면 갑신과 이 기토가 갖고 있는 기의 년주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 하는 거잖아요. 연결. 그러니까 신사의 신사가 지금 지지의 사화가 예를 들어서 해수를 충합니다. 그런데 병신월에 신금이 왔습니다. 신금은 사화를 합하죠. 그리고 신자 수국을 이루죠. 신자진 수국. 그래서 똑같은 신, 그 다음에 대운, 진, 그 다음에 자수. 그러니까 이 갑기합이 이루어지려면 이쪽 두 개가 다 동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간목이 동해서 가는 거죠. 뭐 기토가 두 개가 동시에 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동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신이 주동이 되는 거고 기해가 피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겁재가 주동이 돼서 재를 합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빼앗기는 거죠. 오빠. 금이 손상을 입으면 토는 극수한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병신 정유월 이때는 동주로 보면 상극하가 이루어지죠. 상극하. 그래서 금이 손상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관하는 그 글자가 없어지니까 토 입장에서는 바로 수를 극한다. 그래서 재물로 화를 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호일명 선생의 어떤 그 내용을 공부할 때는 이런 뭐 병이 신을 합해가지고 병이 신을 합해서 사라지니까 간목 기토를 합극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보지 마시고요. 언제 신금이 작동을 멈추는지. 그래서 원국에 같은 글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동하게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호일명 선생 말대로 하면 사라져야 되는데 같은 글자가 있으면 직접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사라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6월에서 합을 하죠. 죽어버린 기운이 합을 한다. 그러면 신금도 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의 병과 한 개의 신이 쟁합을 하기 때문에 병화가 작용력을 굉장히 현저하게 낮춰진다. 그래서 그 틈에 간목이 기토를 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합거로만 설명하면 이런 호일명 선생의 이 설명처럼 약간 좀 고개가 좀 갸웃하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합거도 되고 합류도 되고 합주도 되고 세 가지. 그래서 합주는 우리가 서로 쟁합 같은 건데 서로 기운을 약간씩 가지고 있는 거죠. 두 개의 병화가 한 개의 신금을 합하는 경우 이런 겁니다. 뒤에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주보법으로 이걸 설명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자, 격신은 계수, 용신은 신금, 청용신은 병화, 간목. 경진우는 경금도 기신입니다. 진토도 기신이에요. 그런데 경진운이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신자진 해서 기신이 격신 수로 가기 때문에 대반전이 일어나죠. 그런데 다만 이때 주의할 것은 임계수가 그러니까 매우 혼잡한 운이죠. 그래서 혼잡을 제거해야만이 대반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기신 경과 진은 도리어 손상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묘년 같은 경우는 기묘년 개수를 극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좋지 않죠. 신사년은 병화를 합하죠. 그래서 병화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경진대운 신사년은 이 진대운에는 화기가 완전히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죠. 신자진 수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화가 매우 약해서 합하면 합거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사년은 당연히 좋지 않죠. 이런 주보법을 좀 더 분명히 잘 익히시면 호일명 선생의 이론과 설명과 비교해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주보법이 우위에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팔자도 읽어보시면 특별히 어려운 데는 없습니다. 여기 498페이지 보면 한 번 희신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 아니고 기신이라고 해서 항상 기신인 것은 아니다. 이건 좀 어폐가 있는 설명이죠. 본성은 한 번 희신은 희신입니다. 그런데 역할이 배치나 이런 걸로 해서 역할이 희신인데 기신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대운에서 와서 그 환경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합이나 합류, 합거 이런 걸로 해서 역할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은 좀 어폐가 있고요. 본성과 역할의 그 구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희신은 항상 희신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죠. 기신은 항상 기신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배치, 그 위치나 대운 등에 따라서 역할이 바뀌어서 반전되는 경우가 있다. 반전될 때는 굉장히 어떤 그 드라마틱한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운 유년을 볼 때 원국과 간합을 하는 이런 유년 대운은 매우 주의해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6월도 마찬가지죠. 이때를 항상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오타가 있습니다. 사주팔자로 건강을 논하는 것, 이런 것은 어떤 이치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렇게 요즘은 세밀하게 어떤 명리학 하시는 분한테 와서 건강을 물어보시는 분 별로 드물 겁니다. 이치만 알고 그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